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특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폴 러스 경의 책 생명이란 무엇인가 5단계로 이해하는 생물학을 함께 읽어나가는 시간인데요. 이 책은 단순히 생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후변화, 전염병, 생물 다양성 손실, 식량 안보 등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과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모두가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정작 생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죠.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본질을 5가지 핵심 개념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세포,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의 기본 단위, 세포. 여러분, 아침에 계란을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셨나요? 계란의 노른자 전체가 단 하나의 세포라는 것을요. 놀랍지 않나요? 생물학에서 원자는 세포입니다. 세포는 생명의 기본 기능 단위이며 생명의 핵심적인 특징을 지닌 가장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어떤 세포들은 정말 엄청나게 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뼈 아래부터 엄지발가락 끝까지 뻗어있는 신경세포들이 있죠. 상상이 되시나요? 세포 이론의 탄생. 세포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17세기의 과학자 로버트 후크가 얇은 코르크 조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는 코르크 나무가 벽으로 둘러싸인 구멍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것이 마치 다 작은 방들 같다고 해서 라틴어로 작은 방 또는 큐비클을 뜻하는 셀라에서 세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839년 식물학자 마티아스와 동물학자 테오도르 슈바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유기체가 본질적으로 세포라는 부분들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과학은 세포가 생명의 근본적인 구조적 단위라는 명쾌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1858년 루돌프 비르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동물은 생명의 완전한 특성을 지닌 생명 단위들의 총합으로 나타난다. 세포는 어디서 오는가?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포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세포는 기존 세포가 2개로 분열되어서만 생성됩니다. 이를 라틴어로 옴니스 셀류라 에 셀류라, 즉 모든 세포는 세포에서 나온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또한 당시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행하던 생명이 항상 비활성 물질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포 분열은 모든 생명체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입니다. 동물의 단일하고 균일한 수정란이 세포 덩어리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조직화된 생명체인 에베로 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단계죠. 이는 크기나 복잡성에 관계없이 모든 생명체가 단일 세포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포와 질병. 세포 분열은 또한 신체가 기적적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피부가 찢어지면 세포 분열로 치유됩니다. 뼈가 부러지면 역시 세포 분열로 회복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암은 세포에 통제되지 않는 성장과 분열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악성 종양을 퍼뜨려 신체를 손상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장, 회복, 퇴화, 그리고 악성 종양은 모두 우리 세포의 특성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건강과 질병, 젊음과 노년 모두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질병은 세포의 기능장애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세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암세포에 통제되지 않는 세포 분열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의 상당 부분은 처음에는 겸손한 효모에 대한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한 생물학적 시스템을 사용해 명확히 해석 가능한 실험으로 시작하면 생명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더 일반적으로 관련 있는 더 폭넓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세포의 내부 구조. 현미경으로 세포 내부를 들여다보면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들 중 가장 큰 것을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며 각각은 자신만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핵은 염색체에 기록된 유전 정보를 담아두고 세포의 지휘센터 역할을 하며,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형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진핵 생물과 원색 생물. 핵의 유무에 따라 생명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동물, 식물, 군교료처럼 세포에 핵이 있는 생물을 진핵 생물이라고 합니다. 핵이 없는 생물을 원색 생물이라고 하는데, 원색 생물은 박테리아나 고세균입니다. 세포막의 중요성. 분자 두 개 두께 뿌리지만 세포 외막은 각 세포를 환경으로부터 분리하는 유연한 벽 또는 장벽을 형성해 안과 밖을 구분합니다. 이 장벽은 철학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생명체가 우주의 무질서와 혼돈을 향한 전반적인 추진력에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떻게요? 세포는 절연망 안에서 필요한 질서를 확립하고 양성하는 동시에 세포 외부의 국지적 환경에서 무질서를 고조합니다. 이렇게 생명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포는 경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정의합니다. 세포의 능동성. 모든 세포는 자신의 내부 상태와 주변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 분리되어 있음에도 세포는 주변 환경과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또한 세포는 생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며 노력합니다. 사실 세포는 모든 종류의 동물, 식물, 군교류와 많은 특징을 공유합니다. 세포는 성장하고 번식하고 스스로를 유지하며 이 모든 것을 하는 과정에서 목적의식을 드러냅니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지속하고 살아남고 번식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세포의 집합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박테리아와 다른 종류의 세포수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생명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몸에 있는 30조 개 이상의 현재 세포 하나에 적어도 하나의 미생물 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다른 모든 인간은 고립된 개별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세포로 구성된 거대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집단입니다. 적혈구와 같이 성숙하면서 완전한 핵과 모든 유전자를 잃는 몇 가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곤 신체의 모든 세포에는 전체 유전자의 4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세포는 어떻게 자신의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특징이 자식에게 어떻게 유전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유전, 바로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는 생명의 정보 저장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레고르 멘델의 원두콩 실험부터 DNA 이중 나선의 발견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